9월 11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장 막판에 아래로 밀어버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다시 말아 올리면서 상단 추세 위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항상 매수 매도 결정할 때 제일 신뢰도가 높은 기준은 먼저 날봉, 그날의 종가가 어디서 끝났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4시간 봉, 그리고 1시간 봉, 이 순서대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그날의 종가를 보는 게 제일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위에서 마감했고 지금도 프리장에서 현재 상단 추세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가 박살이 나지만 않는다면 당장은 위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대 폭은 원래 그려져 오던 이 추세 하단 라인, 그리고 새로 그려진 평행 추세가 겹치는 24,000 정도 보고 있고요. 현재부터 중요한 건 아직 고점을 못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을 뛰어넘어서 전고점 부근을 지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가야 새로운 하나의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 강하게 올라가려면 현재 보이시는 이 파란색 추세가 5월부터 그려져 온 평행 추세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강하게 이 위를 뚫어 올려서 다시 한번 지지하고 추세 안에서 올라가는 게 제일 강한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안한 게 남아있다면 어쨌든 5월 동안 이어져 온 현재 추세를 이탈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 평행 채널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강한 상승은 어려울 수 있고 지금처럼 기간 조정의 횡보 장세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 프레임에선 방금처럼 보시면 되고 현재 짧은 프레임에선 이 상단 추세 일단 돌파해서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이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는 단기적인 매매의 기준점을 다시 이 추세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23,8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어제도 305 뚫어주는 척 했다가 마감을 다시 한번 아래에서 한 모습이고 여전히 현재 작은 프레임 안에서 어지러운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점은 어제랑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여전히 330을 저는 최하단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현재에서 추세를 이탈하면서 한파동 빠지면서 330 자리를 주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보이고 저도 이 위치에서는 매수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342 그리고 이 위치에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330까지 온다가 아니라 최하단이 33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들고 계신 분들은 크게 대응하시기보다는 굳이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시드가 갈리기보다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은 만약에 330 자리 주면 제일 좋은 첫 번째 매수 타점이 되고요. 아니면 그 전에 갭을 채우지 않고 한 340 정도에서 그냥 찍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보이시는 350 그리고 355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지만 않으면 전 지금 위치에서 370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도 어제랑 관점 동일하고요. 160을 기준으로 매매하시면 되겠고 하나 남은 상황은 160 정도를 리테스트 올 수 있는 정도입니다. 160 부근 왔을 때 물량 추가할 현금은 남겨두시고 만약에 팔란티어 160 뚫리면 다시 160에서 150 이 사이 박스권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점 알고 계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팔란티어는 모두가 PER이 높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고 팔란티어를 대체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더 나오고 올라가든 이대로 올라가든 결국 기업 자체의 가치를 봤을 때는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올라가지만 우리는 작은 프레임에서도 최대한 낮은 평단에서 모아가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들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팔란티어는 간단하게 160이 지지 라인이고 160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160이 다시 깨지면 150까지 다시 한번 횡보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최근에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길게 보면 여전히 270에서 280 이 위치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내려올 때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본인의 스타일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나는 길게 끌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천천히 모아 가시면 되고요. 1차는 현재 위치 225 그리고 그 밑은 200 그리고 맨 밑에는 갭이 있는 5부근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이 추세 전환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으신 분이면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애플은 간단하게 길게 보면 결국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내려와주면 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일도 320 뚫을 때 제가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서 박스권 상단을 깼기 때문에 320을 깨지 않는 선에서 370 그리고 380까지는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추천 드렸고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는 갭이 있는 370에서 308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간에 뛰었던 75 정도, 여기 갭은 당장 채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채울 만한 건 여기 위치에 있는 320 정도, 그리고 320 이 위치가 매물대 지지 라인과도 겹치기 때문에 여기 위치 정도는 갭을 빠르게 찍고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320 안으로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오히려 320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면 여기서는 신규 매수 또는 들고 계신 분들도 물량을 좀 더 태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다음 G 번호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80 정도 이 부근에 있던 갭을 채워주고 빠르게 세파동으로 조정 종결하고 현재 올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봤을 때 여기서부터 한 파동이 끝나고 짧은 ABC 세파동 조정 종결 이후 상승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치가 조정의 종결 지점이라면 약 568불 정도, 그러면 이 위치는 다시 한번 깨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완전한 상승이 컨펌이 나기 위해서는 전 고점 라인 부근, 고점에서 매물대도 좀 쌓아놨기 때문에 약 600 여기를 뚫고 지지해야 다시 이 라인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야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컨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들고 계신 분들은 다시 이 직전 저점 위치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신규 진입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매수 들어가기에는 약 손절 라인이 직전 저점까지 1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매매하기 위해서는 전 고점을 뚫고 지지하는 걸 보고 이 위치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확실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다음 오라클 보겠습니다. 현재 로그 차트로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약 40%의 큰 상승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들을 이어보면 하나의 추세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맞고 일단 멈춰 있는 모습이고, 현재 위치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동평균선과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수렴 형태로 또는 약 상승하는 형태로 간격을 좀 줄여준 다음에 상승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승간에 갭을 띄우긴 했지만 곧바로 이 큰 갭을 채울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현재 위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렴의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고, 또는 조정이 나와도 아래 채널 하단을 지키는 선에서 약 300불 정도는 지키는 선에서 당장은 상승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들어가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고요. 상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조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가 오른 상태에서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직전 저점 정도 약 310불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나중에 눌림이 오거나 또는 이런 채널과 맞닿았을 때 또는 이동평균선과 간격이 좀 맞춰지고 기준점들이 생겼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트레이드 데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상단 추세 하였으나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하락 이후 이 추세를 재진입하면서 강한 매도세가 펼쳐진 모습이고요. 하지만 어제 발생된 매도 볼륨은 저번 하락간에 나왔던 볼륨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더 이상의 더 큰 하락은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바로 매수 들어가기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한 현재 하방으로 이런 200선 지지 같은 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나 또는 바닥 다진 이후에 이동평균선을 정배열로 만들면서 돌려내려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보이고, 저는 길게 보면 돌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볼 종목이고 나중에 매수할 타이밍 되면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게 하락한 모습이고요. 조정의 최대 범주는 이 하단 추세 라인 부근 360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부근에서 모아가면 나중에는 수익이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하락간에 굉장히 큰 매도 볼륨이 터졌기 때문에 당장 반등으로 회복을 하는 것보다는 이 위치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매집 이후에 하단 추세 라인만 깨지 않으면 상승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기간 조정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 곧바로 너무 큰 비중을 들어가기에는 기회 비용을 날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 찾으시는 분들은 소량씩 모아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보입니다. 다음 루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추세 라인을 이탈하면서 강한 하락이 한번 나온 모습이고요. 현재는 다시 한번 V자 반등으로 올라와 주면서 단기적으로 생긴 상단 추세 저항에 일단 막힌 모습입니다. 제 지금 위치부터는 매물대의 저항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나가기 위해서는 22불 여기를 종가로 안착을 해주면 전 상승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22불까지 비비면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현재 추세를 두고 위아래로 한 번씩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상방의 가능성이 보이긴 하나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이시는 빨간색 선 현재 올라타 있는데 이 선보다 하방이 달하지 않으면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리스크 라인은 이 빨간색 선 라인 정도 약 18.5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4200 여기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 위치는 깨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4205 그리고 4500 여기 사이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소한의 상승이 컨펌 나기 위해서는 4500을 뚫고 지지해줘야 저는 그래도 상방을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크게 봤을 때는 저는 하나의 파동이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준점은 현재 바닥을 깔아뒀던 4250 정도 여기가 뚫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까지는 현재 매물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로는 500을 뚫어줘야 우리가 4500을 기준점으로 잡고 이더리움 관련주 매매할 수 있겠고 또는 하방으로는 바닥을 깔아줬던 4200 뚫리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PPI 발표 이후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113K 매물대 부근 뚫으면서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고요. 차트 모양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 K 정도 손절 라인 잡고 관련주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이런 강한 저항 라인을 뚫을 때는 강한 양봉 최소 3개 정도 계속 뽑아주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 이후에 강한 양봉을 뽑아낼 수 있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치 113K 정도 손절 라인 잡았을 때 손절가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채널 밖으로 이탈하는 걸 기준으로 매매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CPI 발표 있으니까 다들 변동성 유의하시고 일반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제 구독자분들 전용 텔레그램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멤버십 분들은 이어서 올라올 멤버십 영상까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